처음에 잘못 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진실을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학교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속한 법무법인 건율에서 학교폭력연구소라는 채널을 별도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채널로 방문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사안을 인지하여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을 하고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를 진행하며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심의가 진행되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4가지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를 하게 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은 종료가 되고, 만약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선임해야 합니다. 사건 해결의 열쇠는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잘못 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진실을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떠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초기에 도움을 받아 확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학폭위가 진행되기 전후로 어떠한 점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이 처분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피해 학생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해서 앞으로 이 사건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정리하고 또 진술 과정에서 동석해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변에 증인이 되어줄 친구들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거나 대화 내용을 저장해 두어야 하고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가해 학생으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서 가해 학생에게 화해하자 또는 용서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추후에 가해 학생의 처분 정도를 결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감정 컨트롤을 하기가 어렵고, 또 아이에게 다그치듯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주변 아이들에게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불필요한 발언을 해서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아이 입장에서는 피해 입은 사실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비행 사실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날까봐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해 학생의 부모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해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또한 증거 자료로 어떠한 것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도움받아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학교폭력연구소 채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